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도 봤고 기회도 놓쳤고 기회도 놓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경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혼 전에 각자 집을 사는 것 혹은 결혼 전에 집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도 봤고 기회도 놓쳤고 기회도 놓쳤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결론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저는 울산이 고향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왔고 계속 전월세를 전전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 집이 있겠지. 그런데 그 생각 뒤에는 이런 전제가 붙어 있었어요. 결혼하면, 집은 결혼하면서 사는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30살이 되던 해에 그 당시 만나던 사람과 이별을 겪었어요. 그때 이미 친구들은 많이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은 상태였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결혼하면이라고 미뤄도 될까? 오히려 집 때문에 내가 결혼을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민 끝에 결심했죠. 결혼과 상관없이 내가 살 곳을 한번 사보자. 그렇게 해서 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좋은 집 절대 아니었고요. 제가 가진 돈의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음, 서울 외곽의 구축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했죠. 막상 집을 사고 나니까 단순히 집이 생겼다. 그 이외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연인 혹은 결혼할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볼 때도 기준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인 조건, 집이 있냐 없냐 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지, 나와 같은 결의인지,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재밌는 건 제 남편도 좀 비슷했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물론 저처럼 자취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부모님 집에 살다가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미리 집을 한 채 사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 전에 이미 각자 집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했던 그 집이 17평 구축 소형 아파트, 그 집이 저희의 첫 신혼집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저희가 집을 샀던 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 부동산 최대 상승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불인이었어요. 왜 지금 사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다만 감정적으로 포모,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영 서울에 집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선택했던 집도 어떤 선호 지역의 좋은 집 절대 아니었죠. 둘 다 하급지 구축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2년 매수 1, 2년 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저희 둘이 만나게 됐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장위자이, 레디언트, 무순이, 올림픽 파크포레온 줍줍.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절호의 기회들이었죠. 그런데 저희는 그 당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입주 전에 팔지 못하면 잔금은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놓쳐버렸다고 하기에는 저희의 실수, 저희의 잘못이 더 크기 때문에 보내버렸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2024년에 다시 하락장 이후에 완만한 상승이 시작되던 시점에 저희 각자의 입은 이익 없이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실패담 같죠? 그런데요, 그런데도 저희는 다시 돌아가면 집을 살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집을 샀더라면 이익을 보고 팔 수 있었던 집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요. 그때 잘 몰랐던 거죠. 다시 돌아가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일단 첫째, 기회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다. 장희자의 올림픽 파크포레온 놓친 거 맞아요. 그런데 유주택자라서 절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희가 겁이 났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락장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래서 저희 집을 못 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1년, 2년 이후에는 회복세가 시작됐어요. 시장은 결국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두 번, 결국 오르긴 오른다. 저희가 팔았던 그 집들, 만약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 수시로 호갱노노에 들어가서 그 집들 지금 얼마일까 하고 보곤 합니다. 결국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저희가 팔았던 집들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어땠을까? 미련 철철 넘치면서 호갱노노에 수시로 들어가서 그 집들 실거래가 내역 확인합니다. 저희만 그런 건 아니겠죠? 남편 집은 지금 기준으로는 1억 원 이상 상승을 했고, 제 집도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5천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급집 구축 소형이었지만 그래도 5, 6년 지나니까 결국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의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경험이라는 자산이자 무기. 결혼 전에 각자 매수와 보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는 연애할 때부터 계속 부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덕분에 결혼하고 나서 갈아타기를 준비할 때도 서로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갈아타기의 중요성을.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빨리 갈아타기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과 사본 사람 차이는 단순히 0과 1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훨씬 더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제 대답은 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똘똘한 한 채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대출도 거의 안 되고. 게다가 다주택 규제도 여전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고 각자 한 채씩 보유한 뒤에 나중에 갈아타기를 노리는 전략이죠. 물론 사람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정답은 아니에요. 자금의 한도에 따라서 뭉쳐서 한 채로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결혼해야 집을 산다는 그 고정관념. 이것만 깨도 선택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20대의 저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결혼은 집을 사기 위한 조건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 더. 부동산 사이클은 내 라이프 사이클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집이 필요한 시기에 사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결혼 전에 집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다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경부였습니다.